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되셨습니다. 대변인 네. 모시고 당 상황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제일 핫한 정치 집단이다.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여기저기 제가 현장 중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너무 먼 것 같아서. 네, 시키는 대로. 제일 핫하다. 동접이 제일 뜨거운 정당이다. 네, 지금 몇 분 계시죠? 예. 네, 지금 아직 3,544분 김정민 네. 변호사 때보다 살짝 내려갔는데 올라갑니다. 예, 신장식 네. 변호사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곧 올려주실 것으로 1만 접속 예, 1만 목표로 접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네. 1만 접속 목표로 여러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네. 처음으로 공중파에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와, 아니 신기하죠? 공중파 진행자인데. 신기하죠? 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갔는데 예. 그 김규현 논설위원 국정원 쪽하고 예. 감사원 쪽 아주 빠삭하시잖아요. 맞아요. 논설 실장인가 그러신데 이분이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오. 예, 본인 출연이 아닌데 예. 일부러 오셔가지고 드디어 기자의 아드레날린이 뿜뿜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만큼 재미없고 변수 없는 선거가 없었는데 네. 양당 공천이 예. 사실은 민주당 안에 뭐 공천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정치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얌전한 겁니다. 예전에는 강목 들고 쳐들어가고 맞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버스 뭐 10대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당사 애워싸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그 국회 돌면서 막 시위하고 예, 막 난리. 의장실 나죠. 점거하고 들어눕고 그 당 대표실 지금 양쪽 다 사실은 과거에 네. 그 공천에서 나왔던 거에 비하면 조용한 거죠. 근데 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한데도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네. 국민의힘은 분신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분신 시도. 네, 분신 시도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 네, 요 건너편에서 앞에서. 그랬는데도 굉장히 노이즈 캔슬링 돼서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오디오가 한쪽은 버퍼 스피커, 우퍼, 네. 앰프로 빵빵 예, 더 키우고 때리고. 한쪽은 노이즈 캔슬링 시켜서 그런 건데 저는 그 분신 시도 사건의 결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론이? 분신 시도한 분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아이고야. 공무집행방해라고. 예. 이게 국민의힘과 지금 검찰 정권이 일처리하는 방식이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분은 영장 청구됐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조용하다는데 김기현 실장이 네. 조국혁신당 때문에 기자로서의 아드레날린이 분출하고 있다. 네. 재밌다. 예. 아니 근데 저희 작가님이 올려주셨는데 김현정 잡은 신장식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제가 잡았어요? 제가 그냥 우호적으로 잘 하고 아니 왔습니다. 질문이 매끄럽지 못했던 건가요? 저는 못 들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날 딴 방송 듣느라고 못 들었는데 김현정 잡은 신장식 이거 제목인데 무슨 내용이지? 그 짤을 올려봐 주세요. 그 돌아다니는 이게 있긴 하던데 제가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쭉쭉쭉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강이냐 조국의 강이냐? 조국의 강을 예. 물어보셔서 예.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입니까? 윤석열의 강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김현정 진행자가? 맞죠? 아니 자기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래서 예. 지금 그랬더니 현재 이렇게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사과 하나 1만 원 조국이 예.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 만들었습니까? 예. 그랬더니 아니 그냥 어떡해.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저는 그때 이게 그렇게 짤로 만들어져서 돌아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진행자도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기 생각 그러니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의사 파업 문제도 그렇다. 환자들 곁을 떠난 의사들 문제가 많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2,000명 의대 정원했다고 8,000명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이런 게 윤석열의 강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건너야 될 강은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이다. 예. 아니 근데 그건 너무나 명징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정말 대변인이시라 말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랬다. 그랬다. 예, 그게 예. 팩트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진짜 짤이 생각도 나오는구나. 못했어요. 그런 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고 예.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게 뭐 대본에 있던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물어보셔서 예.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짤이 돼가지고 막 밈이 돼서 막 돌아다니는 뭐 거구나. 밈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짤이 돼서 여러분 한번 돌아다니고. 지금 뭐 상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멀리 있어서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여하튼 저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앞서서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불가사의하죠. 네, 지금 어제 MBC 보도 보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전화 온 거 대통령실. 예.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예요. 공이 대통령실 번호로 누구에게 이종섭 장관 휴대전화로. 그런데 뭐. 그 사람 오늘 나가요. 네. 뭐로? 외교관 여권으로.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그리고 어제 공수처 가서 소환 4시간 조사해서 조사 4시간 조사하고 이게 툭. 4시간짜리 조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이거 그냥 꼼수잖아. 그러니까요. 누가 이게 봐도 꼼수잖아요. 적당히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 말하자면 피의자를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시켜주는 꼴이죠. 이럴 경우에 저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따져봐야지 하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게 되는데 네. 해외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해외 도피인가? 아. 공소시효는 정지하는가? 예. 법률가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해외 도피인가 좀 법률가로서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아침 조간을 쭉 보니까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거 한 줄도 안 썼습니다. 동아일보만 종합면 A8면에 머릿 기사로 썼어요.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국기문란 탄핵 사유다. 네, 왜냐하면 보세요.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켰어요. 더군다나 그게 부당한 누가 봐도 지금 02 예. 이태원 예. 대통령실에서 그 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직접? 어제 MB 예. 와, 직접 직접이었어요? 난 예. 대통령실까지만 봐가지고.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이종섭 이렇게 네, 나와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을 덮었다. 이러면 탄핵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 포렌식해서 공수처에서 예.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포렌식이 드러날 때가 되니까 네.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키는 거죠. 예. 이거 약간 이게 비슷하게 좀 생각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예. 그 탄핵 때 네. 그 기무사 그 계엄 문건 네. 작성했던 사람이 미국으로 도피해 있었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들어왔잖아요. 예.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개인이 도피했지만 심지어 이거는 대통령이 도피를 공식적으로 도피하게 만들어요. 이분들은 되게 재밌는 게 윤석열 정권의 특징인데요. 박근혜 때는 몰래 했어요. 여기는 그냥 내놓고 해요. 내놓고 하면 비선도 아니고 내놓고 하면 이게 절차에 따른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입국닷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국기문란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을 안 씁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네. 자, 지금 보도는 대통령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 오늘 만들어진 김정민 변호사의 표에는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다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 네네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대통령실. 대통령실이라고 보도는 나와 있다. 그러나 누굽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간 네. 이 사건은 뭔가 야권에서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사건인데요. 네. 지금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국회를 소집해서 바로 네. 정무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현안 질의하고 네. 국정조사라도 들어가야 될 건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지금 사실 올라가 있는데 네. 의장님이 결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의장님. 예. 네, 그 의장님이시죠. 네. 예, 하여튼 간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즉각적으로 정무위원회 소집해서 정무위원인가요? 대통령실 소관이 운영입니다. 운영이에요. 네, 국회 국회 운영. 운영위원회. 죄송합니다. 예. 오늘 왜 이래? 조현천 이름도 막 기억 안 나고. 예. 일이 많아서 그래. 일이 많다. 지난번에 그 예. 기무사 계엄 문건은 조현천이고요. 예.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즉각 예. 대통령실 현안 예. 질의해야 되고 외교부 나오라고 하고 지금 외교부 뭐 대통령실 전부 다 핑퐁 치잖아요. 예.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잘 모르기도 했을 거고 이래도 되나? 하지만 눈치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내려 꽂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진행되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공무원들도 이거 다 기록해 두세요. 수첩에라도 메모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핑퐁을 치는지 다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교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법무부 공무원들 이런 분들요. 어떻게 누구한테 몇 시에 전화 받았고 이래서 이렇게 실행됐다라는 거 메모라도 해두시고요. 가능하면 녹음해 두십시오. 문서 온 거 사진 찍어 두시고요. 파쇄하기 전에. 예. 이거 제가 보기엔 정말 탄핵 사유 플러스 원입니다. 자, 지금 공수처가 위험하다고 걱정을 하고 김정은 변호사가 가셨어요. 네. 지금 이 사건 수사팀은 매우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출근까지 해놓고 했으나 새로 오실 공수처장이 이상한 분이죠. 예, 대통령하고의 친분이 있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제가 홍련하고 알기로는 공수처에 반대하셨던 분이세요. 예. 공수처 자체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 분이 공수처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예.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통위 원래 언론과 방송통신을 진흥해야 될 분인데 그런데다가 국가위원회 이충상 인권위원 같은 경우 가서 하는 얘기들 보면 뭐 혐오 발언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 이충상하고 김 누구죠? 두 분 있는데 예. 이분들이랑 인권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나면 머리가 실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반인권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인권위 관계자들 만났는데 너무 힘들대요. 예,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탈모 증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내가 못 가질 것 같으면 그냥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에도 네. 박살을 내버리겠다. 네. 올해 이제 8월달, 9월달 돼서 예. 지금 송도한 인권위원장 임기 끝나면은 예. 인권위원회는 예. 국가 반인권위원회가 돼버릴 거고요.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위원회가 돼 있고요. 예.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규제위원회가 돼 있죠. 검열위원회가 돼 있고. 다 그러니까요. 부셔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이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어요. 저는 이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초등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9.11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했을 때 약 5분 정도 멍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동영상이. 야, 이런 리더를 데리고 이런 리더와 함께 미국이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지 하는데 뭐라고 딱 미국에서 얘기했냐면 미국 정부에서 시스템 워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시스템은 돌아간다. 그리고 아무리 리더가 무능해도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미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시스템 브록 다운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브록 다운되고 있어요. 네. 무능한 자들의 횡포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주저앉고 있다. 이게 제일 불안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지만 당장 뭐 과거처럼 뭐 촛불을 든다 해서 해결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 그냥 유튜브 보시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걱정들만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 집단이 기민하게 행동하면서 그럼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살아있음을 깨우쳐주고 리더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저는 예. 100번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네, 지금 다들 지역에서 선거하느라고 바쁘세요. 그리고 그 선거도 닥친 일로서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4월 10일 날 종이짱돌을 들어 주십사. 투표용지를 종이짱돌이라고 합니다. 이 네. 종이짱돌을 4월 10일 날 분명히 들고 누가 가장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 진짜 대한민국 시스템을 브레이크다운 시켜버리는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할 거냐. 예. 들어달라. 종이짱돌을 들어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저희 조국혁신단이 쇠빙선이 돼서 12척의 배를 주시면 쇠빙선, 망치선이 돼서 하객진의 맨 앞에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꼭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용산당에는 두 개의 위성정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네. 하나는 검찰당입니다. 네. 검찰은 본격적으로 어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서 예. 또 한 번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네. 이
이런 이 두 개의 용산 위성 정당을 고립시킬 수 있는 투표라면 어디든 찍으셔도 좋다. 네. 어디든 찍으셔도 이쪽에서 200석을 해야 된다. 전체가. 예. 그러니까 반 윤석열 용산당이 아닌 네. 쪽이 200석을 해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반용산. 예, 반용산입니다. 전 예. 반국힘도 아니에요. 반용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검찰도 당이기 때문에 지금 예. 반용산 민주연대를 해야 됩니까? 반용산 연대를 해가지고 예. 어찌됐든 이 상황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어우. 시스템이 무너질 것 같다. 예. 무너지고 있다. 지금 무너지고 이미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거 무너진 거 복원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무너뜨리기 전에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오랫동안 국가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 방송통신위원회 5명이 결의해야 되는데 2명이 앉아서 망치 두드리고 모두 발언하고 박수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6대1로 만들어 놓고 야당 그 국회 추천 심의위원은 임명을 안 해. 그냥 이유 없이. 그러니까요. 이유 없이 임명을 안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엊그제도 저 신장개혁도 그렇고 뉴사이킥도 그렇고 또 법정 제재 받았어요. 떠난 지가 언젠데 2022년 신장개혁 법정 제재 받았어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네, 2022년 건 법정 제재했어요. 그러면서 2024년에 네, 지금 세상에. 그다음에 2023년에 2024년 초에 했던 거 가지고 또 뉴사이킥도 또 법정 제재가를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을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걸 가지고 행정 제재를 하는 거예요. 행정 독재예요. 행정 독재. 지금 그러니까 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정치 집단의 자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그 적극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이 1호 영입 인재셨어요. 네. 대변인 맡고 계시지만 어제 8호까지 네. 발표가 됐습니다. 2호가 이혜민 구글 출신 IT 전문가, 3호가 서왕진 대전한 포럼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4호가 김영현 전 법제처장. 저희 프로그램에 인터뷰 나오셨는데 평생의 인터뷰는 처음 해보신다고 너무 의미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5호가 김선민 전 심평원장, 그다음에 6호가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7호, 8호 둘 다 검찰과 싸우던 분이죠. 박은정 전 검사, 그리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제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에 담긴 스토리, 컨셉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종식에서 가장 최선두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네. 그러면 조국을 혁신하고 만들 새로운 국가, 네.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힘을 줘야 될 분야. 에너지, 네. 그 기후 환경, 예. 그다음에 IT, 과학 기술, 예. 그다음에 돌봄과 건강, 예. 외교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이혜민 구글, 예. 그다음에 김선민 심평원장 네. 의사시고요. 네, 예. 그다음 김준영, 예, 외교. 서왕진 예. 에너지 환경 정책, 예. 기후. IT. 예. 그래서 기후. 예. 기후. 예.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윤석열 정권, 특히 검찰 독재와 정말 최선두에서 싸울 사람이에요. 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58호 예. 차규근, 박은정 두 분을 이제 영입을 하고 나서 어제 연설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다 결의가 대단하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아침에 오셨는데 끝까지 본인이 8호임을 발설하지 않고 가셨어요. 차규군. 예. 우리 보안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청 이게 입국단. 그런데 네. 박은정, 차규근, 조국, 저 이렇게 넷이서 이제 같이 한 테이블에서 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셨어요?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야 든든하다 진짜. 저는 처음에 제가 1호 이렇게 가면 제가 네. 법사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만약 이제 국회에 가게 되면 예.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입방정 안 됩니다. 예, 제가 4년 전 이맘때도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다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굴러떨어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했잖아요. 골프하고 선거는 정치는, 절대 머리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앉아서 야 우리 법사위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랬더니 박은정 검사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실력대로 가는 거죠.
셉니다. 박은정 검사. 예. 저희 이야. 다음 주 모셔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그건 결기가. 누구보다도 예. 검찰의 생리, 속사정, 절차, 네. 과정, 예. 규정. 예. 신 변호사님 열심히 잘 싸우셨는데요. 그래도 그거 저보다 많이 아세요? 제가 보기에 신 변호사님은 과방위 가야 돼, 과방위. 과방위에는 우리 이혜민, 예. 과학기술에 또 이혜민.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들어가서 할 일들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렇죠. 선택을 받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다들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들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다 엘리트들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투쟁력이 담보되겠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세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네.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변호사예요. 김준영 박사님이세요. 네. 박은정 검사예요. 네. 이 사람들이 못 싸울 것 같습니까? 잘 싸울 수 있다. 그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신장식 변호사님도 지금은 변호사지만 과거에는 저는- 지구정당 운동, 빈민운동, 노동운동 저는 활동가 출신이죠. 지방 중소도시에 네. 영세 자영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8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대학에 가면 데모를 해야지 예. 라는 생각을 차규근 변호사님은 아니요 대학 가면 절대 데모하지 말자라고 예, 예. 결심을 했대요. 대구에서 올라올 맞아요. 때. 말씀 들었습니다. 예,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좀 투쟁력은 있다 이런 건데 오늘도 추가로 저희가 이제 10시에 생중계 다른 채널 저희가 그 취재 편의점에 기자들이 전방위적으로 나가서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채널로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또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그 입당식이 있네요. 네. 입당식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30분 뒤입니다. 네, 30분 뒤 10시에는 네. 황운하 의원이 입당이 있습니다. 30분 이걸 전문 용어로 시간차 단독이라고 합니다. 예. 30분 전에 단독 확인해 주셨어요. 예, 오늘 아니요 단독 아니고요. 나왔어요? 딴 데? 조금 전에 릴리즈를 했어요. 릴리즈를 했구나. 엠바고 해제했어요? 이거 뭐 단독은 단독이네. 네. 엠바고 릴리즈 했으니까. 엠바고 근데 대변인이 엠바고 깨면 안 되는데 기자들한테 욕 먹는데. 맞아.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어떡하지? 실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청취자 여러분 8,200명 분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나 공보실하고 대변인실 가서 어떻게 해. 자, 이재용만 쉿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장희 변호사 모른 척 너무 해주세요. 예, 신 변호사님 너무 재밌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진짜 예. 어떡해. 이거 큰일 나요. 기자들 전체로 지금 보니까 400명 명이 되는 기자들이 이게 단톡방에 들어와 있던데. 예, 제가 후배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더 이상 모르는 척하고. 예, 더 이상 엽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인 블랙 켜겠습니다. 맨인 블랙 플래시 깜빡. 이러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대변인이. 예.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르게. 못 들으셨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지지율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민 비조, 도하 언론들이 이제 좀씩 쓰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데일리안 조사에서도. 공정 하는 데서. 이게 굉장히 보수 과표집이 많은 회사인데 여기서 20.3%가 나왔어요. 비례정당 투표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타임스하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도 15%.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탔다. 예, 여론에 이제 올라탔다. 바람이 이렇게, 분다. 예, 바람이 분다. 바람을 태우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날 중앙당 창당대회 네, 4시간이나 네, 먼저 가서 네, 했잖아요. 그랬죠.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에 계셨지만 저는 밖에 있었는데요. 네, 네. 행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네. 밖에 굉장히 많이 계셨고 거의 3층이었잖아요. 예. 2층에 1층에 앉아서 유튜브 보시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 동생은 주차를 못해서 돌아갔더라고요.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를 못 하고 돌아갔어. 이야, 주차를 그 넓은 킨텍스에 네. 세상에.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 열기와 그다음 이 지지율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시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 불꽃이 당겨지고 이게 슥 하고 이게 스파크가 팍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 스르륵 이제는 조국 그 신당 네. 과거에 이제 조국혁 신당이 조국 대표가 2월 8일 날 네. 정치 참여를 사실상 선언하고 그 이후에 부산 가서 정치하겠다, 당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측면인 것 같아요. 분노와 측은지심이 동시에 작동을 했다. 네. 하나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면 아니 뭐 조국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좀 차치하고 야 너무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 표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거라도 한 표 좀 줘야 되겠다. 해줄 수 있는 게 좀 생겼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사후에 구성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2019년부터 지난 5년 전부터 한동안은 진짜 조국 대표의 친구들조차도 야 너 진짜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워낙 압도적으로 언론에서 네. 막 그렇게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바깥에 나가서 조국을 옹호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 한동훈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구나. 조국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요. 네. 박정훈 대령과 최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니까 양평고속도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saram들 정말 잔인하고 무소불위로 자신의 권력을 무도하게 쓰는구나. 네. 무능하고 무도하고 잔인하다. 네. 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보신 거예요. 네. 그랬으니 조국 가족을 도륙할 때 저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했는가를 사후적으로 이제 네.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스멀스멀 이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분노가 이제 덧붙여졌고 윤석열 정권을 보다 더 명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세력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이 뭐 15에서 20까지 나오는 네. 물론 뭐 저는 조정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인재 대선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국민의당 또는 네. 중간에 민주노동당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1당, 2당이 아니라 새로 제3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13%에서 25% 정도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예, 예. 심지어 이 사람들은 떨어질 줄 알면서도 일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알면서도 그 당에다가 표를 주시는 예. 분들이 있어요. 이인재 씨 출마했을 때 이인재 씨 떨어지는 줄 알지만 13%인가를 받았어요. 네.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열린우리당 151석 할 때 13%를 받아서 비례를 8석을 받았어요. 예. 지역구까지 해서 10석이 10석. 됐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또 그런 2016년인가요? 38. 국민의당. 예. 좀 똘똘하고 괜찮은 대안적 선택지가 있으면 거기 몰아주는 예. 게 우리 국민적 마음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예. 원래 그 표를 개혁신당이 가져가려고 네. 했었는데 개혁신당이 표정이 안 좋아졌죠. 예. 안 좋아졌죠.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게 온 거다. 그러니까 예. 조국에 대한 측은지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지금의 지지율까지 온 데는 다른 1당, 2당 이외에 조금 더 똘똘해 보이는 당을 선택하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항상 선택해왔던 국민들의 표가 붙고 있는 거다. 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표가 개혁신당으로 갔으면 다음 국회에서 보수 편향으로 움직였을 의석이 네. 진보 사이드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그 표가 작동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보냐면 이 도도한 민심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DNA가 어찌됐든 한 방향이라도 진보하는 쪽으로, 절대로 퇴행이 아니라 진보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다. 저는 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야. 예, 3.1운동. 예. 아니, 정말. 계속 이 흐름이 있어요. 우리 야. 국민들 안에는 이게 저항의 역사가 있고, 시민혁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거나 거스르면 안 되는데 저는 이 흐름이 좀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앙 언론이요, 보도를 안 해요. 조국혁신당. 아니 아까도 안 써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번 주는 그나마 굉장히 네. 나아진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지금 2주 이렇게 정치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힌 지 2주가 이제 조금 지나면 2주 되잖아요. 네. 지난주까지는 공중파 인터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주에 김현정의 뉴스쇼 나갔던 게 공중파 첫 인터뷰였고요. 네.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나간 게 예, 두 두 번째 번째. 인터뷰였어요. 와. 그만큼 외면했습니다. 예. 알겠어요. 한 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예. 이제 뭐 저 개인을 놓고 보면 또 조국 개인을 놓고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가장 많이 언론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스피커 중에 스피커니까. 네. 근데 법정 제재를 걱정하지 않았을까? 첫째 법정 첫째. 제재다. 신장식 나가면 법정 제재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 가서도 예. 제가 얘기를 하고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빨리 사회자 제지하세요. 저의 의견을. 안 그러면 법정 제재됩니다. 김태현을 라고 보호하면서 예.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언론사 내부에 조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조국의 강이 언론사 내부에 흐르고 있다. 아니, 진보 언론 내부에도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알고 저는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라면 그 정치적 리더들 못지않게 시대의 흐름을 빨리 간파하고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뭔지 그리고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매스 미디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 자기의 직업 윤리 차원에서라도 공부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연구하고 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게 바로 언론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너무 뒤처져 있다. 후순위로 따라 올라간다. 이게. 저는 그래도 뭐 그런 이 젊은 기자분들의 예. 그런 조국에 대한 판단, 뭐 신장식에 대한 판단, 조국 혁신당에 대한 판단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개인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보자면 네. 실체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이 정도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 실체로서 다루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개인의 윤리적 판단, 그건 뭐 개인의 정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영역이니까 예.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 일만 KJ 리님께서 10,000명 돌파하셨는데요. 진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아, 벌써. 우리 저 대변인님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갈까요? 10,000명. 네. 자, 15,000. 10,000명 돌파. 자, 12,000. 12,000 12,000 도전. 가자. 예, 지금 예. 39분이니까 20분 동안 12,000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요거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NBS 조사요. 전국 지표 조사인데 여기에서도 조국 신당이 14, 개혁 신당이 6, 4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새로미래가 2, 녹색정의당 2, 뭐 이렇게 쭉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요. 네.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죠. 그럼 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압수수색을? 저는 1월 28일인가? 네. 이때 이제 조국 임종석 이 양반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무혐의 처분을 예전에 했어요, 이미. 예전에 했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황운하 의원 등 해가지고 재판이 쭉 백원우 등등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등검찰청이 갑자기 네. 1월 말에 재기수사 명령 다시 수사해라. 네. 중앙지검에다 재기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그림 그리고 있구나. 그림. 예, 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방송할 때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뉴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2말 3초 되면 또 그림을 만들겠구나. 그때는 이제 구상 단계라면 이번에 예. 찍어갈 예. 그림을 만들겠구나. 어딘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누군가를 소환하거나 이럴 수 있겠다. 아니 저는 뭐 어제 압색했으니까 조국 임종석 소환술도 있을 수 있겠다. 예. 나왔어요, 보도가. 그 다음 사진이. 수순은 예. 그 다음 수순은 포토라인 세우는 거거든요. 압색이 하고. 전조고 예. 그 다음에 포토라인을 세우기 위해서 또 불러요, 또 검찰이? 부를 가능성이 있다. 예. 어쨌든 압색하면서 예. 피의자로 조국 임종석을 적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압색영장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안 그러면은 어떻게 압색을 해요? 피의자 누구? 혐의 사실 뭐. 그 그래서 있어야죠. 대통령 기록관 압수 예.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건은 재기수사 명령을 할 때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사건이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림을 만들기에 들어갔고 앞색이 첫 번째 그림이라면 두 번째는 아마도 소환 조사 네. 그림을 하려고 할 거고 소환 조사 그림이 잘 안 만들어지면 선거 중에 소환하면 이게 참 자기들이 봐도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용산의 위성정당 검찰당이 예. 그런 두 번째 그림을 만들려고 할 것인데 만약 선거 중이니 선거 끝나고 해라. 이거는 지나친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또 나올 말도 저는 다 예상이 돼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선거라고 해서 정상적 수사 절차를 무화하려고 하는 것은 네. 정치를 방탄에 이용하는 것이고 네. 특권층이라고 스스로를 예. 생각하는 예. 오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지금 신 변호사님 얼굴 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얼굴이 떠올라. 뭐라고요? 빙의.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신 변호사님 왜 이렇게 웃겨요? 대변인 자격 충분하다. 어제 논평을 내셨는데요.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 그렇죠. 그거는 네. 네, 너무 뻔한 거다. 네, 너무 뻔한 거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뉴스가 어제 아침에 딱 나자마자 네. 인재영 MC 하러 가는 길인데 네. 제가 바로 차 안에서 가는 길이니까 제 노트북은 없잖아요. 네. 불렀어요? 전화로 불렀어요. 네. 그 기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어. 선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제가 전화로 부르겠습니다. 그럼 안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안에서 받아가지고 기사 보냅니다. 예. 전화로 불렀어요. 예. 그다음에 대변인도 그렇게 일하는구나.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 노트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트북은 있지만 연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차 안이고 그다음에 인재영 입식이 있으니까 네. 가던 중에 불렀죠. 매우 바쁘게 일하고 있다. 신장식 대변인은 매우 바쁘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컨대 검찰이 불러요. 만약에 불응해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검찰에 안 나가고 그러면 또 끌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강제 소환 뭐 이런 방식으로. 강제 소환이라는 건 없고 체포영장 받으셔야죠. 체포영장? 체포영장 칠 수 있으면 쳐보든가.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요. 정치적 고려가 없는 수사다. 아유, 그걸 최선의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수사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검찰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선거 앞두고. 검찰 당이라니까요. 검찰당이다. 그러니까 용산에 위성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하나는 여의도에 있는 당이고 그 하나는 서초동에 있는 당이다. 근데 대통령 기록관에 도대체 뭘 찾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뭐냐면 기록관은 묶어놓지 않습니까? 논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민원이 투서가 들어왔어요. 투서가 투서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백원우 민정실에서 민정비서가 봅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저기네 반부패 사안이네.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되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깁니다. 이거 니네 소관이야? 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넘겨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가 쭉 보더니 이거는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감찰해야 될 사안이네. 그래서 경찰청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3개월을 묵힙니다. 그냥 둬요. 근데 이게 하명 수사라면 말하자면 대통령의 하명 수사다라는 프레임이잖아. 하명 수사를 3개월 묵히는 경찰청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담당자가 보직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와. 다른 사람이 와서 넘겨준 사건을 보다 보니까 울산청 사건이 있어. 이거 울산청에 넘겨야 되겠네? 해서 울산경찰서로 넘어가요. 또 넘겨. 그래서 울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김기현 사건, 소위. 그게 김기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루트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조국 임종석까지는 보고가 가지도 않았어. 투서 들어온 걸 누가 민정수석한테 다 보고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다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논리적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임종석과 조국에게 이 고리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임종석과 조국에게 이 고리를 연결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리를 연결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구상에 제일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대통령 기록관인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표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개 표적을 삼고 이 표적을 잡아넣기 위한 어떤 과정,
그러니까 통해서 한 조국 거다. 임종석은 보고도 안 받았어. 그거는 박형철도 인정했어요. 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고요. 네. 범 윤석열 라인에 윤라인, 있다고 윤라인. 봐도 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막 그때 유재수 사건 때도 그 박형철 비서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막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엄청 서운했어요. 윤석열 총장한테. 그때 기소됐을 때. 그리고 박형철은 나중에 사실은 재판받으면서 그래서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박형철은 무죄를 받았나? 뭐 조금 뭐 하여튼간 굉장히 약하게 받았어요. 네. 근데 박형철 비서도 네. 재판 과정에서 조국한테는 그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윤라인 검사 출신 반부패 비서관도 네.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좀 누가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예. 아, 제 자, 기억은 그런데. 적어도 예. 그 하명 수사가 되려면 그 박정훈 사건에서 보자면 7월 31일 날 오전 11시 45분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장관, 뭐 이제 그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 장관 이종섭 이렇게 통화를 하고 바로 이어서 57분, 12분 있다가 박진희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에게 연락을 받았겠죠.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후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또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하고 이게 쭉 연결이 돼요. 네.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석 달이나 묵히면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명을 받았는데 석 달이나 묵히면 그 하명은 뭡니까? 그렇지. 저거랑 딱 비교해 보면 항명이네. 돼. 저거랑 딱 비교해 보면 대입하면 너무 딱 떨어지게 나온다. 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네. 그 사실상 과거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증거 부족으로 재판에 넘기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오늘 건가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예. 진행하는데 그거 물던데 예. 붙던데 아니 예. 증거 불충분이지만 그 무혐의 결정서를 보면 예. 그리고 저쪽 기소를 예. 딴 사람은 했잖아요. 백원우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임종석 조국에 대해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하여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네. 마치 물증이 저쪽이 증거를 은폐했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라는 거를 불송치 결정서에 쓴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불송치 결정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불송치 한다. 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한다. 예. 라고 그러면 그 불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검사들이 예. 불장, 불기소 이유서를 예, 예. 쓸 때는 증거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무혐의 내지는 예. 불기소 이것밖에 안 써요. 딱 한 줄 쓰니까. 딱 한 줄. 예. 그러니까 애초에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가 되는 건 애초에 있는 사실을 다 인정하더라도 예.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관계가 뭐 주장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어라고 네.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 불충분 무혐의 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심증은 있는데 이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예. 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뭔가 언젠간 다시 깐다. 다시 부른다. 다시 부른다. 이 사건 다시 반드시. 필요할 때 캐빈에서 다시 꺼낸다라고 하는 거를 아이고야. 불장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 보고도 변호사들은 다 법률가들은 알겠죠. 요거 언젠가 또 끄집어내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소환해서 다시 상황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표고 망신주기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끼워 맞춰갖고 또 네. 기소하고 기소하면 죄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재판 그래놓고는 재판에 많이 불려다니면 어떻게 국정을 돌보냐, 네. 내지는 어떻게 당무를 보냐 이렇게. 아니, 지들이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게 해놓고는 그러니까요. 참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종석 조국 대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첫 반응은 네. 하라고 해. 오, 하라고 해. 예. 그냥 이게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이잖아요. 예, 굉장히 뭐 근데 점잖은 분인데.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의 심정이 탁 튀어나온 거지. 아, 그냥 하라고 해. 하고 웃으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맘대로 해라. 지지 않겠다. 그리고 꺾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거네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네. 너무 명백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 네.
그런 그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보고하지 않았다 그 위로는 그러니까 자기 그 백원우 박형철 라인에서 전부 다 정리한 거다. 네. 그리고 그냥 밑으로 내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전 반부패 비서관 범윤라인 검사가 네.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이거를 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 그 주류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이 다뤘고요. 사실 다 털었는데 별게 없어서 그냥 종결된 끝난 사건처럼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 사건을 또 꼬집어내서 다시 아주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박은정, 네. 차규근 그 본부장 같은 경우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소위 김학의 출국 그렇습니다. 금지 시켰는데 예.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죠. 역공을 당해서 재판받고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예. 한동훈 장관이 김학의 본부장을 직위 해제시켰는데 1심에서 또 직위 해제도 무조건 전패 한동훈이라니까. 전패 한동훈. 예, 네. 예, 전패. 뭐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소송만 하면 다 져요. 전패 한동훈 선생이 예. 그랬고 그다음에 박은정 검사는 한동훈 징계, 윤석열 징계 사건을 징계위원회 징계를 맡고 있는 감찰부에 있었으니까 네. 그 역할을 하다가 찍혀가지고 지금 해임됐잖아요. 그렇죠. 해임됐잖아요. 이 사건이 한동훈 윤석열 징계 사건이 뭐예요? 언론 검언 유착하고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검언 유착 사건 예. 이게 고발 사주로 이어지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실관계나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은정이고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켰다고 고역을 받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네. 차규근이에요. 이 사람들이 국회 법사위에 들어가서 네. 그 검찰을 향해서 따박따박 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검언유착 고발사주 요 사건 그리고 감찰 사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검찰을 그만두고 검찰총장 그만두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구체적인 계기가 됐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정치를 하게 된 계기로 요걸 얘기해요. 저는 그건 믿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게 이 사건이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 역심을 품고 연성 쿠데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입증되는 가장 약한 고리를 박은정과 차규근이 딱 쥐고 있어요.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짖어야지. 연성 또 있죠. 밤에 네.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동네에서 다 짖습니다. 네. 자 봅시다. 언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본인 예. 스스로 언론이 될지 아니면 따라 짖는 뭐가 될지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2,000명이 됐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11,546. 500명 부족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거의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서도 이제 조금 봤었는데요. 이종섭 장관 문제로 이거는 이제 탄핵 갈 수밖에 없다. 탄핵 사유 중 하나입니다. 예. 여러 개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위중한 사건으로 이걸 꼽고 있고 이 사건을 무위로 만들려고 공수처 내부에서의 수사팀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거죠. 결국은 그 상황을 만들 텐데 그러면 야권의 리더들 지도자들 지금 뭐 이제 종이장돌 들어주세요. 선거 투표 잘합시다. 이것은 이제 33일 남았습니다. 네네. 와, 그리고 33일. 예, 33일 남았고 33일 전인 오늘 이종섭 장관은 출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노력 이런 건 없을까요? 참 그게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해요. 네. 말하자면 법적으로 네, 저도 뭐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그레망도 받았어. 아그레망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죠. 예. 와 정말 야, 호주가 예. 아그레망을 안 주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예. 그거는 뭐 외교적으로 거의 네, 있을 수 그렇죠. 없는 일이기 예, 때문에 예.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아그레망 미리 받아놓고 예. 외교관 여권 받아놓고 그다음에 어제 공수처 급거 불러서 갔다 오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요 국면에서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출국 금지는 작년 말에 시켰다고 그랬어요. 출국 금지. 공수처가 예.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말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작년 맞아요. 12월 말. 예. 예. 한동훈 12월까지 한동훈 장관이었고. 예. 12월 말에 한동훈 장관이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한 달 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요청을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가 첫 번째 질문. 네. 예. 공수처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법무부에서는 네. 법무부 장관 그 이후에 이제 법무부 차관이 대행을 하다가 지금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그분이 임명이 됐는데 그럼 이분은 연장 신청을 공수처가 계속했다면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법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연장을 해줬냐 안 해줬냐. 예. 연장을 해줬다면 왜 연장했냐. 피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준 거냐. 예. 연장을 안 해줬다면 니들이 무슨 근거로 예. 연장을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안 받아줬냐. 이게 궁금하고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은 공적 업무를 감안해서 처리한 것이다. 공적 업무를 감안해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는 얘기지. 예. 언제 풀어줬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대사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 이의 신청은 사실상 공수처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당연히. 4일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지만 지난 6일 공수처에서 1월부터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월부터네요. 1월부터면 이제 한동훈 장관 시절은 아니네요. 예, 예, 한동훈 씨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8일 오늘이죠. 이종섭 전 장관 이의 신청으로 열린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이같이 결정이 이종섭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한 그러네요. 거예요. 예, 이의 신청을 이종섭 장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네. 출국 금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1월 예. 달부터 지금까지 출국 금지가 연장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종섭 장관이 예. 나 장관 해야 되니까 출국 금지 풀어주세요. 예.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 도주가 아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것은 도주가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그렇다면 더욱더 예. 그러면 예.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해줬다라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딱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네. 누구?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이종섭의 해외 도피를 지시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해외 도피 되면. 지시자.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출국 금지가 풀린 게 피의 사실이나 예. 범죄 혐의가 예. 해결돼서. 없다라는 점이 소명이 돼서 출국 금지가 풀린 게 아니라 예.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외국에 나갈 수 있게 해준 게 대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풀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설명대로 딱 따라가면 예. 그러면 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너 좀 나가 있어야 되겠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한 거 아니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호주. 네가 가라 호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대장이. 예. 거기서는 뭐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지만 친구에서는 예. 여기서는 예. 대장이 야, 너 좀 나가 있어. 예. 당분간 조용해질 때까지 나가 있어. 그거 아니에요? 야,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뭐야? 무섭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싶습니다. 이거는 방조도 아니고요. 네, 방조도 아니고 네, 야, 좀 조용해질 때까지 나가 있어. 예. 그 얘기죠. 예. 자, 지금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고 중요한 것은 오늘 출국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출국을 하게 되는 건데 네.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이분 어떻게 돼요? 와서 조사 받아야 됩니까? 조사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래도 안 올 겁니다. 공무 와요? 때문에 안 안 온다고 계속 변명할 거예요. 공무 때문에 안 와도 돼요? 뭐 체포영장을 받아야 되나? 진짜 이게 공무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외교관 여권이 또 방탄이잖아요, 예, 사실은. 공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네. 그걸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네. 저 이제 10시가 다 돼가지고. 예, 이제 가셔야 되는데. 예, 이땅 기자회견 하는데. 일단 기자회견 하러 가셔야 대변인으로서. 돼가지고 대변인으로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만천인데요. 네. 12척의 배를 주시고요. 다음에 나왔을 때는 12,000을 꼭 달성해 주시기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1,712명. 제가 확인한 숫자는 이것입니다. 여하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